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간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간호는 크게 우리가 좀 두 파트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신체적인 파트인데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노인들은 퇴행변화도 오고 막 이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쉬워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법규랑 맞물려서 이제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인 장기 요양보험 뭐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법 파트랑 묶여서 그 부분의 일부가 이렇게 떼줘서 노인간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노인간호는 어떻게 보면 딱 나오는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간호라 진짜 짧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나중에 간호조무사 따면은 요양보호사 요거 따실 때 실습 시간도 줄어들고 좀 짧게 딸 수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이 요 노인간호랑 많이 겹쳐서 나중에 요양보호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부분 많이 해두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간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치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치매. 그래서 치매 같은 이제 치매 노인들의 간호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뭐 요런 게,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그냥 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치매 노인이 뭐 해만 지면은 계속 배회를 한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일몰증후군이라고 일부 책에는 나오는 게 있는데, 일몰증후군? 그래서 뭐 해만 지면은 뭔가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런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불안하지 않게 창문 다 가려주고 TV를 켜준다든가 이래서 관심사를 딴 데로 돌린다, 요런 식으로 답을 골라주시거나, 아니면 계속 막 한 곳에 배회한다 이러면은 위험하니까 뭐 이런 거 다 치워가지고 산책로를 만들어준다, 뭐 이런 식의 치매 노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간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나와요. 아니면 뭐 치매 노인이 계속 성적인 농담을 한다,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거,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한다, 뭐 이런 거, 막 밥을 먹었는데 계속 밥을 안 먹었다고 막 화를 내면서 우긴다,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일부러 밥그릇 안 치우고 뭐 이렇게 해서 놔둔다든지, 아니면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 표시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거는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요. 요런 수많은 이런 케이스 문제들은 뭐 요점 정리 책이나 교과서에는 자세히 다루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문제 푸시는데 좀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은 법적인 거 한번 볼게요. 당연히 노인 간호다 보니 다 노인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거, 의료, 여가, 재가, 요 민트색 글자 위주로 개념을 이해하고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다음 중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아니면 다음 중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인 것은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민트색 글씨 위주로 해가지고 이걸 구분하는 게 좋은데, 주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집이에요, 집. 그래가지고 양로시설이나 아니면 노인 공동생활가정같이 뭐 이런 주택, 그러니까 집과 관련된 느낌이다 이러면 다 주거복지시설 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료라는 말은 우리가 요양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거 다 의료복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 그러면 요양병원도 요양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의료 아닌가요? 그리고 병원이니까 의료 맞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양병원은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복지시설에 넣진 않습니다. 우리가 복지시설에 넣는다 하면은 노인 요양시설인 요양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보다 조금 작은 애예요. 그래가지고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의료복지에다 넣어주면 되지만, 우리가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지 이게 복지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만 아니다,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함정 문제로 나오기 쉽죠. 의료복지시설 요양자 들어가는 거 고르면 되잖아 하고 해서 요양병원 고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양병원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병원, 의료기관이에요. 얘는 복지 아니에요. 아프면 의사가 봐주는 곳이에요. 근데 의료복지라 하면은 요양원 같이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요 조그만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랑 헷갈리지 않게 요 부분만 조심하는 게 여기서 오늘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가는 당연히 노는 거죠. 그래서 노인 교실이나 뭐 경로당, 뭐 노인 복지관 이런 식으로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곳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가라는 글자는 다 서비스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법적으로 노인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크게 주거, 의료, 여가, 재가 요렇게 있는데 다음 중 요 그룹에 속하지 않는 거 요렇게 구분을 하는 문제를 우린 봐야 되고, 주거라 하면 우리 집과 관련된 거, 생활가정, 뭐 주택 이런 양로시설 이런 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의료자가 들어갔다 이러면 무조건 요양 고르시면 되는데 요양병원은 절대 아니라는 거, 요양병원은 아니라는 거, 요 함정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여가, 노는 거, 노인교실, 경로당, 뭐 복지관 이런 거, 노래교실 이런 거, 그다음에 재가자 들어가면 다 서비스 들어가는 거. 집에서 하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방문해주면서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찾아와서 방문 요양해주고, 뭐 보호해주고 잠깐 단기간 부모님 맡겨주고 뭐 목욕시켜주고 요런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긴 거긴 한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어요. 노인 장기 요양에 이제 보험비를 납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 하면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우리 월급 명세표 보면은 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따로 떼가요. 그래서 보험을 그렇게 납부를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는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긴 한데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 치매 같은 거, 뇌혈관 질환 이런 거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6세 할머니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받을 수 있죠. 왜냐면 65세 이상 노인이잖아요. 근데 63세에 치매예요. 치매 63세의 치매 할머니는 65세는 아니어서 노인은 아니지만 노인성 질환인 치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근데 60세에 관절염이 있어요. 관절염. 이거는 뭐 노인성 질환으로 우리가 분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관절염, 노인성 질환도 아니고 65세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 정의를 좀 잘 아셔야겠죠. 이 혜택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그 미만일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인 치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리게 나오기 쉬운 게 30대의 아저씨가 있는데 치매예요.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왠지 노인치고 너무 젊잖아요. 그럼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이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좀 뭔가 감에 찍지 말고 법은 무조건 정의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왠지 30세는 너무 젊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30세는 안 되지만 치매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위에 있는 재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가주거 복지시설 이런 거, 방문요양 서비스 이런 거 제공하려면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다 세금에서 떼는 거기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세금을 내버리면 재가급여를 받아서 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용하고 뭐 방문 목욕 서비스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가 여기 붙는 거죠. 그래서 재가급여 요거를 받아서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재가급여 세금이 있는데 이거는 요 재가주거 복지 요거를 제공하는 거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에 필요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 세금 안에 이제 재가도 있고 시설도 있는데, 이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요거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있는 세금을 내주는 거.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 공동생활가정, 여기에 있는 비용들은 다 시설급여에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우리 할머니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시설급여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왜냐면 병원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의료기관이지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세금에서 못 받고 병원비에서 빠져나갑니다.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시설급여 요거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나갈 수 있는 게 특별한 현물급여가 있어요. 현금급여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돈을 주는 거예요. 드물게 돈을 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원래는 다 이렇게 비용을 대주는데 언제 대주냐면 이제 막 산골 벽지 막 섬에 살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시설이 없는 거죠. 그럴 때 가족들이 이걸 부양하다 보니 그래 양로원비, 요양원비에 우리가 돈으로 대신 줄게. 가족들이 돌봐라. 이게 바로 특별 현금급여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돈을 주는 케이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시설이 없는 곳에 가족들이 대신 이런 거죠. 요양시설이나 뭐 방문 요양 뭐 이런 등등의 일을 대신 해버리니 이걸 대신 우리가 돈으로 주겠다. 세금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문제는 쉬워요. 왜냐면 그냥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고혈압, 관절염, 당뇨 이런 만성질환 많이 생긴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노화인지 질환인지 구분이 안 가요.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쾅쾅 쑤셔요. 근데 이게 질병인지 노화 때문인지 당연히 나이 드니까 관절염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고혈압도 있으면 당뇨도 있고 뭐 비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질환들이 뭐 관절염에 어깨도 쑤시고 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약도 이것저것 많이 드시죠. 당뇨약, 무슨 약, 뭐 혈압약 등등등. 그리고 그래서 약도 먹는 약도 되게 많고 그리고 신체 대사도 늦으니까 약물 농도도 쉽게 상승하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힘도 점점 빠지니까 이런 거 적응하고 은퇴도 하고 이러니 수입도 점점 줄고 적응하고, 또 슬픈 얘기지만 배우자랑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좀 어쨌든 사회적인 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요런데 우울하지 않게 잘 적응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건 내용은 많은데 너무 뻔한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노화돼서 당연히 신경세포 퇴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깜빡깜빡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뭐 치매 생기고 뭐 요런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잠도 잘 안 오고 이러니까 그래? 그럼 수면제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잠 잘 오게 낮에는 운동 좀 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커피나 술 이런 거 안 마시고 요런 내용이고요. 순환기계 당연히 이것도 되게 노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 고혈압에 심장 판막도 문제가 생기고 혈관 탄력도 떨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 피하고 어쨌든 운동 같은 거 규칙적으로 잘 해라. 호흡기계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좀만 움직여도 헉헉거리고 이제 힘들다, 이런 내용이고요. 소화 당연히 잘 안 돼요. 소화 기능 떨어지니까 규칙적으로 잘 먹고 소화 잘 되게끔 이렇게 해라, 이런 거고, 근골격계 당연히 약해지고요. 허리 디스크 생기고 뭐 골다공증에 관절염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 비뇨기계도 방광 능력도 점점 감소하고, 그리고 관략근도 좀 약해져가지고 요실금, 야뇨증 뭐 요런 거 잘 생긴다. 그래서 밤에 수분 섭취 많이 하면 야뇨증으로 잠 못 자니까 이런 거 피해줘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호르몬도 점점 양이 줄어가지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서 질도 점점 마르고 이래서 염증이나 감염도 잘 증가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내분비계도 이게 점점 이렇게 균형이 깨져서 갱년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적응하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약해지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맨날 목욕을 하면은 피부가 약해서 안 좋고, 그리고 또 알코올 같은 거 피부 잘 건조해지니까 쓰지 말아라, 요런 내용. 그다음에 감각기계도 점점 퇴화해서 눈도 막 백내장에 녹내장 요런 거 잘 생기고 시력도 점점 감소하고 맛도 점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짠맛 단맛 떨어져가지고 소금 팍팍팍 내서 우린 엄청 짠데 아직도 맛이 안 나네 이러면서 소금 더 넣고 막 이러죠. 그래서 감각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내용. 그래서 청각도 떨어져서 보청기 끼고
또 운동 능력도 대처 능력도 떨어져가지고 온도 식별도 잘 못하고 통증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핫팩 같은 거 막 더 온도 올려라 아직도 안 따시다 이래가지고 온도 팍 올려가지고 화상 입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처럼 그냥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헉 하고 움직이는 이런 운동 그런 거 하면은 근육이 놀래요. 그러면은 진짜 디스크 나가고 막 진짜 근육도 막 놀래고 막 이래서 진짜 젊을 때만큼 이게 대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고 약해지고 근데 이게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다 복합적으로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노인 경시랑 노인 학대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노인 학대나 이런 거 발견했다 이러면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고요. 이거를 꼭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업 특성상 이걸 꼭 신고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개념을 좀 구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방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방치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방치를 해서 예를 들면 깨진 안경을 쓰고 있다든가 할머니가 여름에 손바지 입다든가 아니면 추운 겨울에 반바지랑 반팔티 허름하게 입고 있다든 이렇게 좀 뭔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냥 방치하는 거. 귀찮으니까 할머니 너무 귀찮아 이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래가지고 막 아파도 병원 안 가고 막 이런 거를 방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임은 셀프로 방임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러면서 자식들은 챙겨주려고 하는데 노인 스스로 밥도 안 먹고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생활을 놓는 게 자기 방임이고 그냥 일반 방임은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 잘 안 모시고 일부러 방치하는 거. 유기는 고려장이에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산에다가 할머니 버리고 오고 최근에는 막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간다고 해놓고 해외에다가 버리는 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귀찮으니까 그냥 밖에다가 버리는 거. 이걸 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기억력을 계속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최근 일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옛날 과거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좀 즐거운 옛날 얘기 이런 거 해주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 정보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씩 쉽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은 어쨌든 입하고 눈하고 잘 맞춰가지고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해야 되고 분명하고 또박또박 그리고 천천히 노인들은 청력이 떨어져가지고 고음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크고 낮은 톤으로 천천히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이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행동 이런 거 같이 섞어서 하면 좋고 또 이해를 할 시간을 따로 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어르신 말하는 거 도중에 이렇게 방해하거나 끊지 말고 그리고 가벼운 스킨십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 얘기 도중 뭐 손이나 어깨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든다. 이런 내용이고요. 노인들한테 흔한 상해 다치기 쉬운 게 낙상이죠. 잘 넘어져요. 그리고 특히 노인들은 뼈가 약해가지고 골절 조금만 돼도 진짜 젊은 사람들과 달리 되게 크게 다쳐가지고 고관절 부러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낙상사고 안 나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걸 예방하려면 요 낙상 예방법이 의외로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 예시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카페트 이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여기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모서리를 다 테이프로 붙여놓으면 안 넘어지겠죠. 그리고 바닥에 전선 걸려 넘어지지 않게 잘 정리하고 밤에는 이제 보조등이나 야간등 간접 조명 설치해라. 그리고 화장실에 미끄러우니까 손잡이 설치. 그다음에 어지러워진 물건에 걸려서 넘어지니까 잘 치우고 그다음에 침대 난간 올리고 그렇다고 막 노인들 그것도 굴러 떨어지면 낙상사고 나잖아요 이래가지고 억제대 막 이렇게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방을 해줘야 되지 억제대는 진짜 필요한 경우에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낙상사고 나니까 묶어둘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억제대 하면 안 되고요. 필요할 때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목발 지팡이 짚는데 고무가 마모됐는지 이런 거 봐줘야 되고 그다음에 취침 전에 수분이나 술, 커피 이런 거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배뇨 안 하게끔 잠자기 전에 이런 수분 섭취 제한해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상으로도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것 이런 거 잘 안
이렇게 뜨거운 물 같은 거 안 쏟게 조심하고, 특히 화상을 왜 입냐면 감각이 둔해가지고 아유 핫팩 지져야지 이러면서 온도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이러다가 화상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더 온도 올려달라고 해서 더 올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 적정한 온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상 위험 조심해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도 잘 나요. 왜냐면 젊은 사람과 달리 이제 인지나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간 운전 이런 거 피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노인 간호를 할 때는 어쨌든 인간적인 대우를 우리가 해줘야 되고, 또 개개인에 맞춰서 필요한 거 맞춰서 간호해줘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노인성 질환들이다 보니 예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예방을 해주고, 노화는 못 막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방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팀과 이런 분야들이 있어요. 의료팀, 복지팀, 보건팀 뭐 이래서 팀워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예가 이제 치매인데 치매는 정신적인 이런 뭐 기억이나 언어 문제인 거지 운동 장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몸은 팔팔한데 다 기억이 안 나고 정신적인 판단이 안 될 뿐이거든요. 이거는 치료는 안 되고 예방이 가장 좋은 거고요.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입고 벗기 쉬운 고무줄 바지라든지 이동식 변기, 그 다음에 야간에 이제 물 같은 거 음식 섭취 제한을 해가지고 배설 문제가 안 생기게 도와줘야 되고, 또 요실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저귀를 무조건 채운다기보다는 빨리 옷을 갈아입히고 이거를 막 민감하게 반응하면 노인들도 되게 수치감 느끼고 다 어쨌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그리고 치매다 보니까 판단이 안 돼서 음식 아닌 것도 먹고 막 배가 불러도 다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칭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위험한 거 치워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이런 간호를 해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매랑 비슷한 게 이제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뭐 일몰증후군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어쨌든 치매가 걸리면 막 도둑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줘라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일몰증후군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간호 같은 거 예시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갑자기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게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의식을 상실하거나 이제 마비가 되면은 식물 인간이 되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간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이러면은 어쨌든 기도 확보가 되게 중요하고 못 움직이니까 이제 욕창 방지를 위해서 체위 변경도 자주 해주고, 그다음에 잘 못 씹고 못 넘기니까 음식도 부드러운 거 해주고, 그다음에 더 판단이 안 돼요.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더 짧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관절 굳지 않게 잘 운동시켜주고 이래서 재활 간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은 못 시키더라도 남은 기능 최대한 쓸 수 있게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예방. 미리 고혈압 같은 거 예방하고 운동 적절하게 해주고,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은 미리미리 조기 검진해서 발견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이죠. 그래서 이거는 신경계가 퇴행하면서 생기는 건데 증상이 대표적인 게 3개가 있어요. 좀 걸어 다닐 때 이게 덜덜 떨면서 걷고 근육이 경직돼서 이제 근육이 수축 이완 이게 교대로 일어나고, 아무래도 근육 문제다 보니 운동을 잘 못하죠.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래서 파킨슨병 노인의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근육 조절이 안 돼서 얼굴도 좀 뭔가 가면 쓴 것 같이 웃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떨리고 자세도 구부정하고 손목 관절 이런 것도 되게 굽어져 있고, 또 알약 굴리기 현상이라고 해서 손을 막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막 계속 덜덜 떨어요. 그리고 운동을 잘 못해서 좀 질질 끌면서 이렇게 천천히 걷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좀 이게 도파민 물질 이것 때문에 좀 문제로 많이 보고 있어서 요 도파민을 채워주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회복은 안 되고 최대한 이 남은 기능 재활하는 이런 데 위주로 초점을 둬서 치료를 하고요. 그래서
보조기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계속 혼자 하면서 잔여기는 계속 쓸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도파민 보충제 이걸 먹다 보면은 환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간호 잘 해주고, 또 지나친 단백질이나 뭐 알코올, 비타민 B6는 도파민 흡수를 방해하니까 좀 삼가해주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잠 못 자면 힘들고 또 막 어떻게 보면 휘청휘청하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낙상주의 여기까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실금은 내가 의도치 않게 관략근 문제로 이제 계속 오줌이 찔끔찔끔 나오는 이런 건데, 뭐 이것도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기에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절박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침 이런 거 웃을 때 이럴 때 계속 배에 힘줄 때 나도 모르게 찔끔찔끔 하거나, 아니면은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렇게 좀 찔끔하거나, 아니면은 소변을 잘 못 봐서 나도 모르게 조절이 안 돼서 실금이 생기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내가 의도치 않게 계속 소변을 흘리니까 좀 뭔가 위축되고 우울하고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방광을 재훈련하는 이런 거 도움이 되고, 케겔 운동 도움되고, 커피, 콜라 이런 거 좀 제한해주고, 기저귀 같은 걸 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부 간호 좀 잘 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진료 시간이 되게 짧아요. 왜냐면 너무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거기 때문에 진료 시간 짧지만 약물은 많아요. 그때 그 약이죠? 이러면서 근데 또 요것까지 더 아프시니까 약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약물은 더 많이 추가를 하는데, 먹는 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나 좀 안전한 투약을 좀 조심하게 해줘야죠. 그리고 약이 원체 많으니 안 헷갈리게 좀 뚜껑 모양을 다르게 해준다든지 이래서 투약 사고 예방해주고요. 어쨌든 약물을 성인에 비해서 잘 흡수를 못한다. 먹는 약물이 많으니 뭐 상승작용, 기량작용 이런 걸 조심해줘라, 이런 거. 그리고 또 흡수도 느려가지고 수술할 경우 이제 수술 시 넣어줘야 되는 약을 성인보다 미리 준다,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는 약이랑 뭐 여러 종류의 약이 있는데, 이제 먹는 약은 워낙 먹는 게 많으니까 잘 먹는지 뭐 시간 맞춰서 먹는지 이런 거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아무래도 노인 같은 경우는 시력장애다 보니 이게 뭔 글씨여 이러면서 잘 구분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밥 먹고 드셔야 되고 이건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줘도 이해력이 부족해서 잘 이해를 못 시켜요.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으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먹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관찰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좌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해열이나 진통, 뭐 변통 이런 목적으로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제 맞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제 주사약 같은 경우도 특히 더 이 신체 활동이 이런 게 느리기 때문에 호흡수 정말 꼭꼭 더 확인해서 소호흡인지 아닌지, 이래서 노인들은 특히 모르핀 조심해서 써라. 왜냐면 성인들도 소호흡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고 써야 되는데 노인들은 더 느리잖아요. 그래서 더 부작용도 잘 생기니까 더 잘 봐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약을 바를 경우에도 이제 한번 싹 닦고 바르고, 그 다음에 주름 부위는 특히 더 잘 끼니까 더 조심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스스로 하게끔 해주면 돼요. 그리고 눈에 안약 넣는 경우도 막 손이 덜덜 떨리고 막 이래서 잘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눕혀가지고 앙와이에서 해주고,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이게 떨어뜨리는 요거 스포이드 끝 있잖아요. 요게 눈에 닿으면 안 되겠죠. 안약 이렇게 보면 이렇게 스포이드 같이 돼 있잖아요. 눈에 안 닿게 조심해주고, 그다음에 양쪽 닫은 다음에 솜으로 흐르는 경우 닦아주고, 요렇게. 또 어떤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시력 회복이나 이렇게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안정 취하기. 여기까지 노인간호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요점 노트 보면서 노인간호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 노인은 이제 법적인 부분이랑 이제 당연히 신체 활동 노화되면서 일어나는 특징 이런 거 위주로 보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 법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 거기만 똑바로 그냥 글자 그대로 제대로 암기하시면 노인간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65세 이상이 무조건 노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실시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노인들의 건강 수준 및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이런 관리를 위해서 이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우리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노인 복지 시설에 관련된 제공되는 게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주거, 의료, 여가, 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주거 같은 경우는 생활, 가정, 복지, 주택 이런 식으로 양로 시설 이렇게 집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 의료는 무조건 요양이 붙어 있으면 돼요. 요양이 붙어 있다 이러면 의료. 대신에 우리가 요양병원은 이거는 복지가 아니다. 이건 의료기관이지 병원이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이것만 조심하라고 했었고요. 여가는 노는 거죠. 뭐 노인교실, 뭐 경로당 이런 거. 그다음에 재가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이래서 뭔가 서비스가 붙으면 재가였어요.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거는 이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65세 이상 노인이겠죠. 65세 이상 노인인데 65세 미만이다 하더라도 뭐 30대든 20대든 하더라도 이제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질병 또는 질환이 있다면 이제 치매 같은 거 나이가 안 돼도 받을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죠. 그래가지고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돈을 대주는 게 뭐냐 하면 재가급여 요거 제가 주거 복지 이거 방문 요양 서비스 이런 거 제공할 때 우리가 재가급여 대신 내줬고요. 그 다음에 시설급여 이건 요양에 필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노인 의료복지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바로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 의료복지 시설에 대한 돈을 뭐로 줘요? 이러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시설급여로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 현금급여는 말 그대로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이제 요양시설이 없는 이런 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이거를 대신 해줄 경우 요양원이나 뭐 방문 요양 서비스 이런 거를 가족들이 대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그러면 어려우니까 돈을 대신 줄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노인 건강관리는 어쨌든 노인 같은 경우는 질병인지 이게 노화인지 구분도 안 되고 만성질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예방을 해주고 이게 완치는 안 되고 최대한 잔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재활간호 위주로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낙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작은 골절도 노인한테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카페트 가장자리 고정한다든지 바닥 정리 잘하고 뭐 야간등 설치하고 손잡이 설치하고 그다음에 침대 난간 올려주고 근데 억제되는 강제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팡이 이런데 고무 파킹 이거 마모 안 됐는지 살펴봐라. 그리고 야간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기 쉬우니 취침 전에는 수분이나 알코올 커피 섭취해서 화장실 사용 자제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요실금 볼게요. 요실금도 노인한테 흔하게 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데 방광훈련이나 케겔 운동 이런 게 도움이 되고 기저귀를 했다면 피부 간호 이런 거 잘 봐줘라. 그리고 커피, 콜라 이런 거 이렇게 좀 뭔가 소변 조절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런 거니까 웬만하면 물 마시고 이런 거 제한해줘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치매 이거 노인성 질환이죠. 기억장애, 언어장애 뭐 이런 장애는 있는데 운동은 팔팔해요. 진짜 치매 노인이 문제가 뭐냐면 몸은 너무 멀쩡하고 너무 건강해서 튼튼한데 그래서 사고를 잘 치는 거죠. 차라리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시면 이렇게 사고를 못 칠 텐데 너무 팔팔하게 운동은 되게 힘은 센데 그래서 근데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위험한 치매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는 없고 예방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뭔가 변화가 심하면 되게 불안해요. 판단이 안 되니까 낙상 방지를 위해서 환경도 잘 조성해줘야 되고요. 석양증후군이나 이렇게 좀 뭔가 계속 맴돌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뭐 부적절하다 이러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려준다든가 뭐 커튼을 쳐준다든가 뭐 TV를 켜놓는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좀 치매니까 대화를 포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짧은 대화를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어쨌든 좀 남아있는 기능을 회복하고 또 치매 간호도 해주고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파킨슨병인데 이제 신경계가 퇴행하면서 근육이 경직되고 잘 못 걷고 이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경직되고 덜덜 떨고 막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 이제 치료사를 통해서 이렇게 뭐 재활 훈련을 한다든지 뭐 보조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최대한 잔여 기능을 돕고요. 그다음에 파킨슨병은 이제 도파민을 보충해 주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가지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낙상을 조심해라.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노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 볼게요. 눈높이에 맞춰서 또박또박 말을 해야 되고 청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음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중저음으로 천천히 크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듣고 이해할 시간도 주고 여러 개 한꺼번에 물어보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천천히 그리고 생각할 시간 주고 그 다음에 가벼운 신체 접촉은 좀 정서적 지지에 좋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인들은 워낙 먹는 약도 많고 또 반응도 느리기 때문에 이거 잘 봐줘야 되고 수술 전에 약을 줘야 된다면 성인보다 좀 빨리 줘라.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약을 먹다 보니 상승작용, 기량작용 이런 것도 잘 살펴봐라. 이런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